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서입니다. 제가 이 장교환기관 관련 일을 오래 하기도 했고요. 현장도 많이 방문하면서 대표님들과 대화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이 문제점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재무회계 이야기보다 그리고 또 재무회계가 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계라는 게 이제 현실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이 회계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미나에 가서는 좀 보다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서는 그닥 그렇게 또 직설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간 기간을 보면 뭐 이건 아닌데 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요. 자,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관이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노인이 늘어나니까 기관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닥 어때요? 그러니까 넘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기관이 포화 상태인데 어르신 수에 비해서 장교환 기관이 엄청 많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기관은 계속 증가를 하죠.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제 창업 설명회 같은 것도 보면 종종 생겨요.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이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체인 같은 것도 많이들 지금 모집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래의 문제예요. 장기환 기관은 거래되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제 감독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그닥 관심이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즉 돈이 된다고 하니까 기관이 증가를 하는 거겠죠. 근데 현실도 그럴까요? 정말 더 장기간 기간, 저번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닥 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포화 상태인 건 맞거든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1명에서 300명까지 혼재돼 있어요. 요양원을 내가 50인 시설 요양원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이 어때요? 50명에 근접, 즉 45명에 근접하지 않는 한 그닥 그렇게 큰 이익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된 돈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사실 어때요? 10명도 안 돼. 만약에 50명 시설을 지어놨는데 10명도 안 돼. 그럼 적자예요. 엄청나게 많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그닥 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는 돈이 들어가. 그 방문요양은 돈 안 들어가잖아. 그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예요. 적자예요. 10명 안 되고 막 25명이 안 되면 그닥 그렇게 내 돈이 안 깨지진 않아요. 깨져요. 오며 가면 출퇴근은 해야 될 테고 밥 먹고. 차라리 어때요? 그냥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서 캐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막 자꾸 기관만 증가한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전달이 됐어. 이 부분에서. 지금 계시는 대표님들끼리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여기가. 이 시장이. 3만 개라고 하잖아요. 이 3만 개 시장도 이미 포화예요. 300명 되면 좋죠. 근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거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시군구나 이런 데 이제 교육할 때도 쫑긋하고 이렇게 봐요. 왜? 저도 배워야 되니까. 저도 진짜 공부는 많이 합니다, 나름.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럼 뭐 교육이나 있다 그러면 쭉 보고 내용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닥 어때요? 또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 교육이 틀렸어가 아니라 현실과는 안 맞아요. 어르신 케어를 하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가장 큰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위기적으로 느끼는 게 이 돌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돌봄은 어떡하지? 장교환 기관에서 만약에 이 돌봄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게 정말 어때요? 장기화 기관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장기화 기관에서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 근데 어때요? 지금 또 별도의 법을 만들고 별도의 체제하에 이걸 하려고 하죠. 이게 그러면 장기화 기관은 어떻게 되지? 장기화 기관은 어떻게 생존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그래도 내가 장기화 기관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주간보호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거 요양원 하나 이렇게 여기도 만드는데 위치가 어떻고 좋고 어떻고 얘기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방문요양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질문 드리는 게 이 영업에 대한 문제예요. 영업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기존의 대표님들은 영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열심히 영업 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뭐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정도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어떤 구태의연한 이런 어떤 영업의식을 갖고 계세요. 영업적인 거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대한 인식을 아예 안 갖고 계셔. 이런 분들은 어때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오픈해놓고 어때요? 손익분기점을 넘길지가 먼저여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닥 영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이게 법으로 막고 있잖아요. 장기화 기관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알 수 없는 주제에 걸리고 뭐하고 영업을 못 하는 거야.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인식도 없고 법으로 막기도 하니까 아예 영업에 대한 투자를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예. 처음에 지정받으려고 갈 때도 어때요? 영업에 대한 얘기는 없죠. 대부분 다. 그 말도 안 돼. 영업에 대해서 뭘 넣는다는 것도. 사업계획서는 근데 그럴듯하게 써요. 다 형식이니까. 쓰는 거 어려워요? 쭈루룩 쓰는 거지 뭐. 나는 어르신 50명을 빠르게 케어해서 어떻게 50명을 만들 건데는 없고.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를 제가 하니까 회계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것들이 더 어때요? 피부에 확 와닿아요. 규모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어때요? 급여 월급 주고 땡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전표가 없어. 한 5분도 안 걸려. 왜? 급여가 다야. 전표가 다 급여야. 급여 통으로 주고 나면 한 장 달랑 그 다음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여 땡이에요. 이게 이제 어르신 수가 적은 기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했죠. 급여 땡. 근데 어떤 기관은 직원 한 명이 붙어서 8시간 동안 어때요? 전표를 정리해도 전표 정리가 안 끝날 때가 있어요. 엄청 많거든요, 양이. 일단 월급만 해도 어때요? 한 150명, 200명 되면 많잖아요. 얼마나 돈 쓰는 일들이 막 회계가 왔다 갔다. 이럴 때 수입원, 지출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급여 땡 할 때 수입원, 지출원 얘기가 나오고, 급여 땡 할 때 기타 전출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0명, 200명 될 때 수입원, 지출원을 왜 지정,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전출금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 너무 틀린데, 뭐. 장기화 기관은 그래요. 제가 이제 회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왜? 60% 이하의 기관들이 전부 어때요? 아직 영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입금, 전입금 보이는 동시에 전출금도 같이 보여.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전화를 제가 해가지고 한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때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죠, 뭐. 안 되는데 해야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보여요, 회계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자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눈으로.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문제의 이제 핵심은 이런 거는 그렇게 그닥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급여에 있어요. 대표님들이 장기화 급여 수입 받는 거 있죠. 이걸 급여라고 하고,
또 이제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이것도 급여라고 하잖아. 이 급여라는 게 굉장히 미묘해요. 이 급여를 잘 분석해야만, 장교환공단에서 받는 급여를 잘 분석해야만 어때요? 환수를 대비할 수 있어요. 수가하고 연결되잖아요. 고시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직원들 급여 준 거를 잘 분석해야만 이 환수에 따른 어떤 기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즉 이 급여가 핵심이니까 이게 이제 대표님들 관심은 이런 데 많거든요. 다른 거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게 지금 제가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런 거 사실은 뭐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급여예요. 이 급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어때요? 예,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세미나 가면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걱정 때문에. 예. 이건 어때요? 생존에 걸린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현지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한두 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억대, 2억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환수금이.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어때요? 환수금이 억대가 되면 지정 취소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갱신도 불허할 테고. 갱신은 뭐 6년 뒤니까, 몇 년 뒤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쳐. 가장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영업 정지가 되는 건 불을 봐도 뻔한 거고, 영업 정지돼도 갈 데도 없어.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을까? 현재의 3만 개의 장교환 기간이 과연 계속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여러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때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주변에 다른 문제들도 계속 지금 생기고 있죠. 노인, 연령의 변화 문제, 선생님이 부족한 문제, 거기다 돌봄의 문제, 통합재가의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기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시 새로운 주변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 근데 과연 장교환 기간은 존속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진짜 생존에 지장이 없을까?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계속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조금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 답은 없을까라고 제가, 중요한 건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되니까. 답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답일까요? 대형화가 답이에요, 대형화가. 적어도 어때요? 제가 항상 어디 가서든 그 얘기죠. 80명 이상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때요? 홀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예. 그 다음에 어때요? 바람직한 거는 어때요? 150명, 200명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에 문제가, 이런 주변에 기존 문제나 주변 문제가 생길 때 어때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대형화가 답이구나. 그래 요새 지금 대표님들한테 이 대형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형화를 해야 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몇 개 여러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는 얘기 못하지만 현장에서는 얘기 제가 많이 드려요. 세미나에 가서는. 대형화를 해야만 효율성이 생기고 어때요? 이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제가 현장에서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진짜 대표님, 장교환 기관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재무에게 대행해서 뭐 돈 몇 푼 벌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지났어요, 이미. 벌써 13년 차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장교환 기관과 지팡이가 함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